술값 몇만 원 때문에 유흥업소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90년대 인간 말종들을 알고 계십니까? (1996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온달식당. 이곳은 낮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밤에는 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유흥업소로 불법 영업을 하던 곳. 당시는 심야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시대 꼼수를 부렸던 곳이었다. 그러던 1996년 7월 9일 새벽 1시경 온달식당에서 박씨와 원씨라는 남성이 갑자기 술을 마시다 말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더니 업주인 38세 황씨와 20대 여종업원인 김씨와 신씨, 그리고 당시 19살이던 김양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버렸다. 결국 가게 사장과 여종업원 2명은 숨져야 했고 김양은 중상을 입게 되는데, 그리고 그자들은 가게의 금고를 털어 현금 100만 원을 빼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손님 2명을 위협하고는 뒤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옷을 벗겨놓은 뒤 41만 원을 훔쳐 도망쳐버렸다. 이후 현장에 있던 남성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사건 현장 화장실과 테이블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모두 종업원들의 지문으로 확인되었고, 범인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이나 술잔에서는 지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다른 단서들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고, 며칠이 지나 중상을 입었던 19살 김양이 깨어나 증언을 하게 된다. 그들은 사건 전에도 몇 번 왔던 손님들이라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했고, 증언에 따라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숨진 식당 주인과 여종업원들의 지인들을 만나 범인들과의 관계를 탐문하게 된다.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여종업원들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사건 발생 당일에는 범인들과 1시간 가까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되지 못했다. 다만 사건 현장을 조사하다 혈흔이 묻은 가게 사장의 손가방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즉시 경찰이 국과수에 지문 감식을 의뢰, 결과는 피해자의 지문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당시는 지문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는 시대였다. 이렇듯 용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는 장기화되어 갔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1996년 8월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대구 남부서에 납치사건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선생인 남편이 납치되었다는 아내의 전화, 그리고 범인들이 10차례가 넘는 전화를 하며 1억 5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알게 된 경찰은 돈은 있으니 이틀 뒤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0일 오후 3시경 약속 장소인 대구의 한 다방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근처를 배회하던 수상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33살 박광이라는 자를 붙잡게 된다. 박광이 검거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공범들은 사전에 준비한 택시를 타고 도망쳤고,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에 납치했던 인질을 버리고는 다시 도망쳐버렸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박씨를 조사하다 박광이라는 자의 얼굴과 한 달 전 발생한 온달식당 범인의 몽타주와 비슷한 것을 보고 당시 채취했던 지문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했는데, 놀랍게도 지문이 일치했다. 이후 경찰은 온달 사건의 범인으로 박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박광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온달 사건의 범인은 당시 33세 박광이라는 자와 26세 원영호라는 자였는데, 이들의 과거가 놀라웠다. 박광은 중학교 시절부터 강도짓을 하다 살인을 하여 14년간 옥살이를 했고, 모범수로 사건 발생 2달 전 풀려난 자였으며, 공범인 원영호 역시 10대 시절 살인으로 7년간 옥살이를 한 뒤 사건 발생 5개월 전 출소한 자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벌인 온달주점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온달주점 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공의 방을 운영하던 박 씨와 원 씨는 그곳에서 술을 자주 마셨는데 사건 당일에는 전과 달리 양주 1병과 맥주 5병을 주문했다.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중간 계산값이 30만 원이라는 말에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고, 그렇게 술값 때문에 종업원과 다투다 박 씨가 갑자기 주방에 칼을 가져와서 위협을 했다. 이를 본 가게 사장이 마음대로 해보라며 말했고, 이후 한참의 실랑이 끝에 가게 사장이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마시냐며 언성을 높였는데, 이 말에 박 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가게 사장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으며, 직후 같이 있던 원 씨가 합세하여 평소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던 여종업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버렸다.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마신 술잔과 담배꽁초를 모두 챙긴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숨어 지낸 두 사람은 뉴스를 보다 몽타주를 다르게 그린 경찰을 보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안심했고, 이후 교도소 동기인 이 씨를 포함해 납치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그렇게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직후 도주하여 숨어 지내는 온달주점 사건의 공범 원 씨와 납치 사건의 공범 이 씨를 붙잡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온갖 악행으로 옥살이를 해왔던 박 씨와 원 씨, 그리고 이 씨, 이 정신 못 차린 쓰레기들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997년 1월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박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원 씨에게는 15년의 징역형을, 이 씨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에 불복해 세 사람은 항소하게 되는데, 2심 재판이 열린 1997년 5월 재판부는 박광의 사형은 유지했으나 원 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된 10년의 징역형을, 이 씨에게도 5년 감형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박광의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박 씨는 어디선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테고, 공범인 원 씨와 이 씨는 1997년 각각 10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으니 현재는 벌써 출소하여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